안녕하세요. 성공사업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는 아웃풀러너 채널의 페리아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이렇게 날 것으로 찍는 게 맞나? 하고요. 지금 올리면서도 이게 진짜 맞나? 이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날 것 그대로 브랜드 사업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7년 동안 제조업을 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돈을 꾸준히 잘 벌었던 것과는 별개로 코로나 시기에 무형의 제품으로 크게 돈을 버는 업종을 보면서 솔직히 제조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케팅을 줄였고 작년부터는 마케팅을 사실상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던 거래처들과의 B2B 거래, 기존 구매자들의 재구매, 그리고 많이 팔았던 제품들이기에 입소문으로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뭐 폐업화를 하기에도 아까운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브랜드가 제품 개발 안 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하면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루 투입하는 시간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리니까 마치 월급처럼 캐시카우처럼 돈은 또 되니까 포기는 못하고 사실상 기계처럼 제품을 만들고 보내고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창업기관의 강의도 다니고 임대업도 시작하고 단순 유통업도 하고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정부 지원 사업 강의도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해오던 시장에서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빈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랄까 이미 포화이긴 한데 타겟만 조금 비틀거나 기획만 조금 남들과 다르게 하면 블루오션이 되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시장에서 나오지는 않았으니 관심은 계속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처럼 상상, 공상하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빈틈이 보이면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계속 디깅하고 디벨롭하고 하거든요. 병이에요, 병. 그 시점에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매일매일 지원 사업을 들여다볼 때쯤이었는데 이미 옛날에 많이 받긴 해서 사실 딱히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을 안 하려니까 더 관심은 없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 그런데 오래간만에 사업 하나를 도전해볼까 싶은 거예요. 그 관련 내용은 제가 영상 위에 카드로 남겨놓을 테니까 실제 발표 평가까지 마친 후 선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있고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어쨌든 해당 사업은 선정되면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평가 점수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는 형식인데 제가 가장 높은 상위에 속해서 2,000만 원을 모두 다 받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벌릴 때가 된 거죠. 물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도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쓰면서 많이 기획을 끝마쳤고요. 또 쓰다 보니까 집중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선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차용할 만한 포인트도 많이 얻었고요. 아! 그래서 저는 뭘 하냐고요? 일단 저는 반려동물 관련, 그 중에서도 강아지에게 핏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애견 실내 제품으로 시작했어요. 뭐 실내 제품이라고 하면 강아지 집, 계단, 방석 뭐 이런 거죠. 그쪽부터 이제 의류 산책용품 등으로 이제 확장해 나간 케이스고요. 이제 실내용품은 제가 모든 제품을 완판을 했는데요. 현재는 단종이 2년이 된 제품인데도 여전히 재입고 안 하냐고 물어볼 정도긴 하지만 부피가 큰 제품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용품은 과감히 포기하고 브랜드,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리브랜딩 작업을 하려고 해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아예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7년 전에 처음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사실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냥 로고를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색깔을 맞춰서 홍보하면 브랜드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브랜드 설명도 그냥 뭐 누구나 쓸 법한 뭐 반려동물과의 가치가 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샬라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브랜드나 쓸 법한.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깊은 관점으로 브랜드를 이해하게 됐어요. 브랜드는 단순히 로고나 이름 그 이상이 아닌 이미지, 성격, 고객 가치와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구성, 그리고 결국 고객에게 남는 기억 중에 하나인 거구나. 그렇다면 난 어떻게 리브랜딩을 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는 일단 제 그간의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결과값으로 미리 정의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팔리고 있던 나의 제품. 그리고 딱히 재구매를 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두 번, 세 번 재구매를 하면서 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계속 몇 년간 꾸준히 주문하는 걸 보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 제품은 내가 추구하는 본질과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딱 맞아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차별성 있게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전문 브랜드가 되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실내 제품 했던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는 반려동물 외출용품만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데이터와 경험으로 특정하여 시작했지만 꼭 이런 경험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조사하고 시작점을 특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즉, 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특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 욕구와 내 방향성을 접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듣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사실 빠르면 하루 안에도 파악할 수가 있죠. 여튼 그래서 저는 일단 제품 카테고리를 특정하고 브랜드의 큰 방향성을 정한 이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본질인 나의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들에게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제품이 되어야 하기에 시장의 빈틈 파악과 경쟁력, 차별성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영상 시간이 꽤 되었는데 상황을 간단히 공유하자면 지금 동시에 굉장히 많은 항목을 조사하고 준비하고 디벨롭해 나가느라고 그리고 이 일 말고도 제가 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동시에 하는 일이 제품 개발이랑 로고 디자인, 홈페이지 재정비, 그리고 마케팅 기획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엔. 그래서 뭐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맡겨둔 상태고요. 사실 로고를 새로 하면서 브랜드 이름을 아예 바꿀까?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면 아예 새로 하는 것보다 사실 두세 배는 일이 많아지는 데다가 제품군 바꿔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랑 함께 봤을 때 여전히 기존의 이름이 의미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름만 그대로 로고는 변경하기로 했고요. 홈페이지는 기존의 자사몰도 보유하고 있는데 제품 절반 이상이 단종된 상태라 지금처럼 제품을 많이 노출하는 레이아웃은 그닥 필요가 없어서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고민 끝에 필수 항목을 기반해서 방향성을 잡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정리가 거의 끝났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도 벌써 여러분들이 얻어갈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이 과정에 대해서 꾸준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왜 저는 제조업을 그만하기로 결심을 놓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 설명했던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치만 돌아오게 된 이유도 결국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끌어당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가 또 걱정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큰 힘을 얻어서 창업 사업 수익화에 관심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유용한 실전 콘텐츠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정보성 영상 혹은 고군분투하는 저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